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은 풍족합니다. 그러나 100m만 갈 때도 시동을 걸면서 운동과 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인풋되었는데 그만큼 아웃풋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여기저기 지방질로 축적되면서 살이 되고 비만의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쪘나 보다 해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굶기 시작하고 살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때마다 잠깐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그 살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요요 현상 때문에 좌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비만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간단하면서도 아주 확실하고 요요 현상이 없는 이 체중 조절법을 좀 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체중 조절과 해독 다이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비만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WHO에서는 이 비만이 예전에는 인격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저 너그럽게 봐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일종의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살이 찌면서 여러 가지 건강까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자 살만 빠지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느 날 무조건 굶기 시작을 하다 결국은 몸이 더 망가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비만은 질병이기 때문에 살을 빼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해야 살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이 찌면서 몸도 비둔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살이 찌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구나, 그럼 살을 좀 빼야 되겠네, 왜 살이 쪘을까,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밥을 굶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아름다워지고 또 살이 빠지자고 하는 목적 하나만 생각하고 굶는데, 그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필경은 몸도 더 나빠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요 현상으로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요 현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어느 날 이제 살을 빼보자고 밥을 안 먹습니다. 즉 저칼로리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미 축적된 지방질이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이제 받으시 견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질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살이 이제 점점점 빠지는 건 사실인데, 지방 세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도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 적혈구나 뇌세포 같은 것은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지방이 에너지로 태워지지는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든지 아니면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세포들은 지방질을 태우면서 견딜 수 있지만 적혈구나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방질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바꾸어서라도 탄수화물로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이 어디에 있을까? 근육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세포가 태워지면서 바로 뇌세포와 적혈구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든지 아주 조금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할 때는 지방세포만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세포도 같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그저 잠만 자도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초대사 에너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 태워지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초대사 에너지가 좀 많이 태워지면 좀 밥을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밥을 굶을 때에 근육이 같이 빠지게 되는데, 이 근육은 기초대사 에너지의 40%를 태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세포가 줄어들었을 때에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 에너지가 아주 적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밥을 옛날만큼 먹든지 아니면 옛날보다 조금 먹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대사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는 방법만 가지고서는 살이 절대로 빠질 수 없고 오히려 요요 현상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을 과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비만이 생기는지 의학적인 기전을 좀 알아야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만이 왜 생기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먹는데 그 먹은 에너지를 태우면서 소비하지 않으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질로 축적되면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먹은 에너지가 어디에서 태워지고 소비될까? 우리 몸은 한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먹은 3대 영양소가 태워지면서 에너지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적든지 그 기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이 속에서 에너지가 태워지는 여러 스텝들이 있는데 그 스텝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좀 연약해지든지 그 부분이 제대로 워킹이 되지 않으면 먹은 그 음식이 제대로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살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이 3대 영양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로 소비가 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살이 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딱딱 쪽집게처럼 찍어서 그 부분을 보충해 주면 아주 쉽게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비만이 생기는지 그 기전을 의학적으로 어렵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질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질은 여러 소화 단계를 거쳐서 지방산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 지방산은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이 효소의 도움으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탄수화물, 밥을 주로 먹게 될 때에 그것은 소화되어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은 피루부산으로 이제 변하고, 그로 인해서 비타민 B1, B2, B3, B5 이런 이 비타민의 도움을 받아서 아세틸 조효소 A의 도움까지 받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 크렙스 회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백질을 먹을 때는 소화가 되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캡톤산이 되고, 그것이 비타민 종류의 이 도움을 받아서 아세틸조효소의 도움과 함께 드디어 이 3대 영양소가 소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로 일단 들어가면은 9가지 스텝을 거쳐서 첫 번째 구연산 단계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진행되어서 9번째 옥살로 아세트산의 이 단계까지 거쳐가면서 이게 돌고 도는데, 그 스텝마다 도와줘야 되는 미네랄이 있고 도와줘야 되는 또 이 비타민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해도 이 회로에서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 회로에 돌고 도는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마지막 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효소의 도움으로 드디어 먹은 음식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이제 소비되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눈도 깜빡거릴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먹은 이 음식이 에너지로 다 소비가 돼버리면 살이 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이 기능이 약해지든지 어떤 것이 부족해지든지 그러면 먹은 그 에너지가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면서 그것이 지방질로 바뀌어지고 살이 되고 비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회로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나는 어디가 문제가 있길래 별로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이 찌는가? 첫 번째 비만의 원인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먹은 이 음식들이 태워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남들보다도 이 아궁이가 적은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도 그 먹은 에너지가 태워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별로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데도 비만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 세포 속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또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든지 식욕이 너무 왕성한 사람들은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 있고 적어졌기 때문에 비만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요. 쥐를 가지고 40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은 식욕을 왕성하게 높여줬습니다. 밥을 좀 많이 먹게 했고 한쪽은 그저 평범하게 먹는 쥐들을 딱 나누어서 조사 연구를 했더니 식욕이 높아진 그 쥐들은 밥을 잘 먹으면서 또 이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비만이 된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먹은 그 음식을 태워주는 아궁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음식은 지방질로 변하면서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만 체질의 사람들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남들보다도 저하된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똑같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남들만큼 에너지로 잘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먹은 것이 다 태워지지 않고 그만큼 이것이 비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텍사스 베일러 의과대학의 보우메트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요.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할 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너무 많이 이걸 처리하다가 이제 지쳐서 넉다운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먹은 음식을 다 에너지로 태우지 못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비만으로 이제 축적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또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넉넉하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문제가 없을지라도 왜 비만이 오는 것인가 하고 보니까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비만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렙스 이 회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다른 게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이 회로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 영양소, 특별히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지려면 비타민 B1이 있어야 되고 또 비타민 B2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B3, 비타민 B5 이런 비타민 종류가 있어야만 이 비타민의 도움으로 그 에너지들이 이 크렙스 회로에 들어가서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은 적지만 이 친구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 9스텝의 단계가 진행이 될 수 없고 먹은 음식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태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먹은 에너지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회로에서 태워지다가 말아버리고 그 불연소가 된 영양소들은 독소가 되든지 아니면 지방질로 다시 바뀌어서 결국은 아랫배에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만 넉넉히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먹은 이 음식들이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불쏘시개의 도움을 통해서 태워지고 그리고 에너지로 다 발산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비타민이 결국은 이렇게 먹은 음식을 장작 삼아 불쏘시개처럼 잘 태워줄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미네랄도 이 단계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미네랄이 부족할 때에도 에너지가 결국 태워지지 못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망간이라고 하는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철분이라고 하는 미네랄도 있어야 먹은 이 3대 영양소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다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이런 미네랄이라고 하는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먹었는데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피곤하고 그러나 살은 찌고 그래서 대부분 비만증 환자들은 뚱뚱하니까 힘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이 쪘고 그것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힘이 더 보통 사람들보다도 없고 빨리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비만은 효소가 부족할 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양은 아주 적지만 여러 단계에 거쳐서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질이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로 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세틸 조효소 A가 있어야만 3대 영양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태워질 수 있지.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이 효소가 없으면 에너지 회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크렙스 회로 9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만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이 음식이 양은 적지만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만 에너지로 태워질 수 있고 비만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면 내 몸에 이 효소가 부족할까? 모든 살아있는 이 음식 속에 효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40도씨가 올라가면 죽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효소는 70도씨가 넘으면 100%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끓이고 데피는 이런 화식으로 먹게 될 때에 대부분의 음식 속에는 바로 이런 효소가 죽을 수밖에 없고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잔뜩 먹었지만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이 그대로 아랫배에 쌓여지면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는데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간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효소 생산이 저하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클리브랜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뚱뚱한 쥐는 정상적인 쥐에 비해서 카르티닌 양이 적게 나온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뚱뚱한 쥐들은 카르티닌이라고 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방질이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아서 그대로 뚱뚱해졌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결국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태워지게 돼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산소가 있어야만 이것이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궁이에서 장작을 태울 때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끓음이 나오듯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마신 산소 중에서 0.2% 내지 0.2% 내지 한 2% 정도의 산소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끓음, 독소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 2% 정도의 활성산소가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먹은 음식을 충분히 에너지로 태우지 못하고 그 나머지가 결국은 살로 가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만 이 모든 이 미토콘드리아가 보호를 받으면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그래서 먹은 음식이 전부 에너지가 되고 살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와 여러 가지 독소들이 다른 부분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지방질로 감싸서 여기 내장 지방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굶으면 지방질이 이제 연소가 되면서 살은 빠지는데 그 지방질이 연소가 되면서 지방질이 감싸고 있던 활성산소 같은 독소들이 터져서 전신에 돌고 돕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은 빠지는지 모르지만은 이 독소가 몸속에 쫙 번지면서 옛날보다도 몸은 더욱더 해로울 수 있고 건강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는 이 다이어트처럼 무식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도 더 나빠지고 필경은 요요 현상으로 옛날보다 더 살이 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배가 고프지도 않고 요요 현상도 없고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싹 해독시켜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이 백투에덴에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배가 고프지도 않고 단시간 내에 어떤 방법보다도 살도 더 많이 빠지고 피부도 예뻐지고 요요 현상도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결과들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9월 2일부터 여기서 강의한 내용 그대로 항산화 주스를 마시고 또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 또 관장을 하고 그러면서 짧은 일주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6파운드 내지 12파운드씩 살도 빠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한 주일 동안 9월 2일부터 하게 되는데 어떤 원리로 하기에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살이 잘 빠질 수 있다는 것일까? 한 4일 정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지만 포도나 이렇게 포도당이 많이 있는 과일을 즙으로 짜서 마시기 때문에 배가 전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산화제와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충분한 각종 치료가 되는 야채들을 그때그때 즙을 짜서 마시게 됩니다. 하루에 6잔 이상 마시고 물도 한 12잔 이상 마시면서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우리 몸에서 이 지방질을 태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이 미량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서 그것이 다 에너지로 소비가 되고 또 이 체중이 조절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긴 질병들까지도 치료가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집에서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건강을 되찾았는데 유정순 씨라고 하는 분이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비만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30년 동안 아주 심각한 불면증을 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 12파운드 정도 이 체중이 빠졌고, 몸속에서 이 독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혈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요요 현상 없이 그 뒤로도 계속 이 배운 방법대로 살면서 체중이 한 30파운드가 3개월 만에 빠지고, 이 바지를 한 3번 정도 3개월 만에도 다시 사야만 될 정도로 아주 날씬한 몸으로 변하게 됐고, 요요 현상 없이 지금 1년 2년이 되는데도 그대로 생활이 유지가 되고, 며칠 만에 30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만증을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거기에 뒤따라오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까지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비만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사무엘상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비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음식을 먹었는데 먹은 그 음식 에너지만큼 운동을 하고 활동하면서 쓰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나머지가 축적되면서 비만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었는데 그 받은 은혜만큼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할 때에 결국은 그것은 영적인 비만이 되고, 이렇게 그 아들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영육의 비만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까지도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결국은 비둔한 연고로 목이 부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먹은 것만큼 운동하고 활동하고 나누어주고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으로 날렵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 얼굴에서는 환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밝은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